2026년 5월 14일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의 문왕식 이사라고 합니다. 그 제목을 로커스 체인 웨비나로 했다가 일전에 공지 드린 바와 같이 크레타 소식도 저희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이버스에서 내용을 전달받아서 제가 이 채널에서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커스체인뿐만 아니라 크레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로커스체인 크레타 웨비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로 말씀드린 내용이기는 한데요. 현재 크레타 스테이킹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레타의 그 일 거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공유를 안 했군요. 네, 공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로커스체인 크레타 웨비나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일 거래량이 1%를 넘겨야 됩니다. 근데 1%라는 기준은 복박스에 들어가 있는, 보관되어 있는 이 크레타 수량을 말하는 건데요. 크레타 현재 복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수량은 10억 1,4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라고 한다면 대략 음, 지금 현재로 따지면 1,000만 개가 넘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 약 한 700만 개에서 750만 개, 800만 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평균 거래량이. 그러면은 앞으로도, 저희가 기준을 맞추려면 한 넉넉하게 3억 개 정도는 외부로 출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같이 맞출 수 있다면 뭐 어려운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크레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복박스에 넣어서 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갑은 어,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냐면요. 진행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음, 네. 그, 첫 번째 이 절차가, 출금을 해야 됩니다. 출금을 하려면 복박스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네. 첫 번째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데 현재 원화거래소 고팍스를 포함한 모든 원화거래소는 본인의 지갑 혹은 KYC가 증명된 트래블 룰로 허용이 되는 어, 거래소에서 전송을 하는 게 아니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전송이면 타인이 혹은 KYC 정보를 알 수 없는 거래소에서 입금을 한다거나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 밑으로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우선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그 거래량 기준을 맞추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외부 지갑으로 크레타 코인을 출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금을 하려면 본인이 지갑을 여기에서 허용하는 지갑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클립 지갑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뭐 콜드 월렛 지갑 같은 경우는 디센트도 있고, 뭐 아임 토큰 사용하시는 분도 많죠. 예. 우선 그 혹시 제가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 굿박스에 지금 설명 화면인데 피드백 한 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태프분들 중에 들어와 계신 분, 사업본부장님, 네,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폴드 월렛이죠. 그리고 아임 토큰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폰에 깔아 쓸 수 있는 핫 월렛 지갑인데, 아임 토큰 이런 거는 이모닉이나 프라이빗키 관리를 본인이 잘 해야 되고요. 잘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있다는 게 키 관리나 니모니 코드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거가 자신이 없고 나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쉬운 거는 클립 지갑을 설치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요. 클립 지갑은 니모닉이나 키를 그 클립에서 잘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번 혹은 이제 생체 인식을 하면은 생체 인식 그것만 잘 등록이 되어 있으면 향후에 핸드폰을 교체를 해서 다시 지갑을 깔아도 그거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클립 지갑을 보내드렸던 거고요. 꼭 클립 지갑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지원하는 지갑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그 앱의 경우에는 내 정보, 개인 지갑, 주소 등록으로 가시고 웹화면은 계정 관리의 개인 지갑 주소 관리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메뉴가 나오죠. 그 메뉴에 절차대로 쭉 개인 지갑 주소 등록 이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주민등록증은 실물을 잘 가지고 계시면 그 절차까지는 잘 할 수 있는데 가장 거절이 많이 나는 구간이 뭐냐면 그 고팍스에 내 정보와 그 다음에 핸드폰의 지갑 주소를 이렇게 한 화면에 보이게 해서 그 사진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핸드폰, 그러니까, 어, 곱박스에 내 정보 화면을 PC에서 띄우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옆에 보여준다고 할 때, 어, 다른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지갑을 화면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핸드폰에 지갑이 깔려 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 고팍스의 그 URL 주소가 한 화면에 다 보여야 되고요. 내 지갑 주소도 잘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팍스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갑을 등록하는 절차와 그 화면을 어떻게 캡처를 해야 되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여러 케이스별로, 핸드폰 세개를 이용할 때, 핸드폰과 PC, 그리고 다른 핸드폰을 이용할 때, 그리고, PC의 익스플로러의 그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할 때 지갑 프로그램을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 과정대로 지갑 주소를 등록을 하면은
한 3, 4시간 정도면 지갑 등록에 대해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안 나고 평일에만 나는 것 같아요. 업무 시간에만. 그래서 우선은 본인의 지갑 주소를 우선은 등록을 하는 게 먼저다. 그게 등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등록된 지갑이 있으니까 그 지갑을 실행을 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어,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피드백 좀 받고 바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보여드리는 화면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그 staking.creta.world를 클릭하시면 핸드폰에서 클릭하시면 이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네. 좀 전에 이 위에 지갑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지갑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토큰 포켓 쓰시는 분은 토큰 포켓 혹은 메타마스크, 아임 토큰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제가 클립을 권해드렸기 때문에 클립을 한번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클립에 로그인 할 수 있는 어, 화면이 나오고요.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하면 네, 진행이 되죠. 그리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클릭 같은 경우에는 비번이 아니라 생체 인식이나 이런 6자리 번호로 이렇게 저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바로 지갑이 연결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게 이제 지갑은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카톡으로 배포된 스테이킹 그 URL을 눌렀으니까 다시 카톡 화면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카톡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스테이킹 서비스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 접속하시는 분은 이렇게 되고요. 어, 방금처럼 이제 스테이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면 바로 이 화면이 열립니다. 그 URL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처음 접속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테이킹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테이킹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스테이킹의 종류는 3개월에 연 4%, 6개월에 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10%쯤 주면 더 곱박스에 있는 토큰을 많이 빼서 여기 할 텐데, 그, 연 4%나 6개월에 연 5%라는 게 너무 적지 않냐. 특히 이제 6개월 같은 경우에도 연 5%지만 실질 기간은 6개월이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2.5%가 되겠죠. 어, 그런데 뭐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어, 토큰이 또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스테이킹 수량은 현재는 저희가 10,000개가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0개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스테이킹을 진행을 하면 네, 스테이킹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테이킹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원리는 내 지갑에 있는 코인 수량을 확인을 하고 그 수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스테이킹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스테이킹 수량이 다른 데 이동을 해버리면 이 스테이킹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10만 개를 신청을 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신청을 했다. 나 5만 개로 줄일 수 있냐? 현재는 줄일 수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는 기능들이 부분 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저희가 급하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만드느라 그렇게 부분 해제하는 기능은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10만 개가 내가 6개월 동안 맡기는 게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시면 뭐 5만 개, 5만 개 이렇게 쪼개든 3만 개, 3만 개, 2만 개 뭐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만 개를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3만 개, 3만 개, 4만 개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 잔고가 약 7만 개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3만 개, 4만 개짜리는 유지가 되겠지만 3만 개짜리는 유지되지 않고 스테이킹이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 체크되는 거고요. 이자는 그 만기가 지나기 전에 취소가 뭐 강제로 취소가 됐든 본인이 의사로 취소가 됐든 이렇게 되면 스테이킹 이자가 지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 스테이킹 만기가 지나면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을 한 분들의 이자가 저희가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컨펌이 나서 그 해당 주소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는 지갑에서 여러분들 토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갑으로 이렇게 전송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어, 한편으로는 저희로서도 그 많은 토큰을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상 안전한 것 같습니다. 스테이킹이 한 3억 개 정도 고팍스에서 좀 더 빠져나와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그 저희가 좀 주변에 많이 알리고 좀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총 4회 회당 100만 원씩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지는 드렸고요. 첫 번째 추첨일이 5월 15일인데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까지 스테이킹 참여한 참여가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건을 진행을 했었다고 해도 그분의 그 추첨권은 한 장입니다. 네, 그래서 1등은 50만 원, 2등은 30만 원, 3등은 20만 원 상당의 크레타를 지갑으로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몇 개를 해드리는 거냐? 당일의 일 평균 가격을 고팍스에서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세 분 대신 당첨되신 세 분은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KYC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먼저 가입하신 분들은 이로운 게 지금 가입되신 분들은 15일에도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고 29일에도 될 수도 있고 15일, 30일, 6월 달 이렇게 총 4번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간에 많은 그 설명을 드렸던 일종의 작품인데요. 덱스를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로커체인이 그 메인넷 코인이죠. 메인넷 기술이죠.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이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크레타가 게임이 여러 개가 런칭을 하면 대개 게임들은 어, 서버 게임 체인을 쓰지 않는 것도 또 있겠지만 게임 체인을 쓰는 것들이 크레타를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체인도 크레타의 슈퍼클럽을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이나 VOD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우선은 메인 허브는 크레타 쪽에서 그 슈퍼클럽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할 건데, 이 플랫폼 사업은 어, 유튜브나 혹은 미국의 또 럼블이라고 하는 또 여러 그 미디어 채널이 있어요. 럼블 혹은 뭐 트위치 그리고 넷플릭스, 애플 TV와 같은 VOD 서비스 이런 데들이 다 서버 비용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그 로커스 체인의 미디어 체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상당 부분의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음, 이 사용자들이 로커스 체인에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덱스, 덱스. 덱스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지금의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고팍스와 같이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토큰을 넣고 입금을 하죠.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면 거래창이 여기에 차트가 보이고 여기에 보면 매도가 깔려 있고 매수 주문을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런 거를 오더북이라고 합니다. 오더북. 오더북 거래를 하는데 제가 입금을 비트코인을 넣고 이더리움도 넣고 로커스도 넣으면은 이렇게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수많은 회원들이 다 이렇게 입금을 하면 내 지갑에 입금을 했지만 이 지갑의 키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지갑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갑일 뿐이지 모든 키 관리는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입금을 하면 그 코인을 입금을 하면 거래소의 관리 지갑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관리를 하고요. 각각의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토큰 현황은 장부라고 하죠. 장부에 기록을 해서 그 다음부터 사고 파는 행위는 다 장부 데이터입니다. 장부 데이터. 이렇다 보니까 저번에 빗썸 오송금 사례처럼 빗썸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회원들에게 이렇게 보내준다라고 하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을 2,000개, 뭐 200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코인을 그때 몇 개였죠? 3,000명한테 200개씩이었나요? 20개씩이었나요? 6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FTX처럼 실질적으로 지갑에는, 실질적으로 지갑에는 없어요. 없는데, 다른 데 빼돌려서 쓰고 있는데, 있는 것처럼 장부만 조작을 하면, 조작이라고 표현 좀 그렇지만,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가라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적으로 내가 블록체인인데 왜 이런 거래를 하냐 이런 거가 불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덱스입니다. 덱스. 덱스인데 이 덱스가 이 오더북 거래라고 하는 게 워낙 빨리 그 빠른 속도와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블록체인이 너무 느리니까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오른 게 유니스왑이나 뭐 스시스왑이나 이런 수합 방식의 거래가 어, 등장을 한 거죠. 이러한 수합 방식의 거래도 거래량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은 KYC를 오픈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금액을 내가 뭐 비트코인을 한두 개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비트코인을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들고 있는 고래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 중앙화된 거래소를 믿지 못하겠죠. 중앙화된 거래소가 사고 쳐서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훔쳐가거나 장난을 치면 그 큰 돈을 잃게 되기 때문에 큰 그 고래들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선호를 하고요. KYC를 오픈하는 거가 싫어합니다. 오픈하는 걸. 이렇다 보니까 오더북 방식이 지원되는 덱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DYDX라고 하는 거래소가 나왔어요. 오더북 방식의 덱스였죠. 근데 너무 느린 거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었는데 하이퍼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어, 덱스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죠. 예. 이 거래소가 나오니까 시장을 싹 쓸고 있습니다. 예. 불과 어느 정도를 얘네들이 지금 현재 벌어가고 있느냐면 하이퍼 리퀴드의 거래 수익이 하루 수익이 30억입니다. 30억. 그리고 하루에 지금 현재 거래량은 12조입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량 12조고요. 하루에 30억씩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러면 로커스 체인은 하이퍼 리퀴드처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겠죠? 만들었다고 하면서 뭐 또 한참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미 개발되어서 지금 내부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아, 이거를 대표님한테 이거 보여줘도 됩니까? 이랬더니, 맛배기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화면은 뭐 엄지 보기에는 바이낸스 화면 같죠? 네. 로커스 체인 덱스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연결을 해서 컨펌을 하면은 그 토큰이 바로 세팅이 되고 이 지금 왼쪽 화면은 여러 중앙화된 거래소를 포함을 해서 거래 정보를 물고 와서 자동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저희가 그 자동 오토마켓 봇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저희 풀에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어, 주문을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넣는 거가 영상에 나올 텐데요. 지갑을 연결하고 네, 주문을 지금 1000개만 선물 주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주문을 들어가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지죠. 어, 즉시 들어가지죠. 주문이. 그리고 이거는 단순 오더북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수합 방식의 거래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거는 선물 거래고요. 어, 하이퍼 리퀴드가 스팟 거래도 되지만 주로 많은 거래량은 선물 거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 거래, 그러니까 암호화폐 선물 거래죠. 지원이 될 거고, 이 덱스는, 어, 저희 로커스 체인 LDEX라고 부르는데, 이 덱스는 그 토큰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 RWA과 같은 리얼 월드 에셋, 뭐 이런 거래들, 유틸리티 토큰 거래, 모든 거래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저희 목표는 어쨌든 메인넷 런칭에 맞춰가지고 같이 오픈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이 지금 다가와 있고요. 어, 중앙화된 거래소가 지금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로 속도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KYC를 지키기는 하되 실질적인 이런 오더북 거래를 지원하고, KIC가 지원되는 지갑을,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을, 어, 사용자들의 지갑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의 접점, 시덱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접점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도 도입될 수 있고 하이퍼 리퀴드와 같은 시장에 저희가 수수료를 낮추고 속도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진출을 하면 굉장히 저희가 시장에서 크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보여드린 거는 로커스체인 기반의 차세대 하이브리덱스 LDX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우선은 속도가 빠릅니다. 네.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하이퍼 리퀴드랑 동일한 속도는 나옵니다. 아, 더 이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 어, 그 체결 체결 속도 이게 저희가 200ms인데 이게 하이퍼 리퀴드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은 20만 TPS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완전히 온체인에서 다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덱스가 되면은 누군가가 상장 심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 현물부터 파생 상품, 선물 거래 모든 자산을 그러니까 즉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코인들, 뭐 유틸리티 토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시장이 급속도로 풀리게 되는 RWA 있죠. 이런 모든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가 업을 잘 인수를 한다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계되어서 덱스가 연동되는 뭐 이런 식의 그림들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은 토큰만 거래하고 있지만 향후에 RWA가 지금 현재 미국은 합법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RWA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됩니다. 아, 하이퍼리퀴드보다 저희는 또 유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이퍼리퀴드는 지금 현재 그 24개의 밸리데이터가 그 EVM이라든지 오더북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밸리데이터 하나가 다 감당하는 구조인데 저희는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요. 어떤 쪽에서 뭐 데드라인 걸려서 뻗더라도 뭐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 죽더라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을 텐데. 예. 어떤 그 서비스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어떤 민코인이 그 거래창이 하나가 굉장히 폭주해가지고 폭주해서 거래가 거의 지원이 되지 않을 만큼 거래가 폭주하더라도 다른 거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네요. 예. 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지갑에 있는 코인을 가지고 KYC 하지 않고 중앙화된 거래소, 오더북 방식의 거래소 그 UI를 가지고 완전히 편리하게 그 속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오더, 오더북 방식의 미래 차세대 덱스가 선보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0분 정도 진행했네요. 이처럼 크레타 쪽에 또 아주 어, 이것도 아마 발표회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어제 들은 얘기는, 어, 그간에 만들어 놓은 크레타 쪽에 플랫폼 서비스들, 그러니까 크레타 쪽에서 준비해 놓은 그 핵심적인
전략 그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I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 그 다이버스에서 크레타 이 플랫폼 개발을 할 때 그 핵심 어, 서비스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가 아직도 런칭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그 지체가 됐고 이랬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이유를 설명을 드렸을 때 기존에 개발하던 방식에는 AI가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AI가 완전히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AI의 중심으로 모든 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존의 스튜디오는 여기에 어떤 내가 지도를 만들 수 있거나 뭐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쌓고 뭐 여기다가 고치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그런데 지금의 스튜디오는 멋진 모래사장에 어떤 집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캐릭터를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색감이 별로 안 예쁜데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바꿔줘 하면 또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게임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AI한테 요청을 하듯이 요청을 하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게임의 시나리오를 잘 설계를 해서 초등학생도 아주 퀄리티 있는 게임,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디아블로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임 아닌가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고퀄의 게임을, 초등학생이 이렇게 잘 언어로 요청을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스튜디오가 개발이 되고 있고 아마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회를 하면 AI 스튜디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체인 플랫폼이나 미디어 체인 플랫폼도 그 미디어 체인 플랫폼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웨비나를 미디어 체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거는 6천 명이 동시 가입을 해도 동시에 들어도 이렇게 버벅대지 않도록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VOD 쪽에 좀 더 보강이 되는 어, 저기 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게임 체인 같은 경우도 어, 해킹을 쓰는 것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게 핵이라고 하는데 어, 뭐 이런 것들까지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관련해서 앞에 웨비나 때 제가 뭐 그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대형 VC 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미팅이 진행이 됐고, 2차 미팅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대형 그 탑 3 안에 드는 글로벌 미디어 회사에서 그 미디어 체인 플랫폼과 협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이 왔었다. 아, 왜냐하면 여기도 걱정을 하는 게 서버 비용과 그리고 보상 체계, 보상 체계.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토큰으로 그 시청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구조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미디어 체인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자기네들 서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유저를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일이 성사가 되면 기술은 로커체인에 쓰이는 거지만 유저는 크레타 유저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역시나 진행되는 것들은 뭐 저희 맘 같아서는 이번 주에 미팅했으면 다음 주에 투자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돈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시간들은 그거보다는 더 긴 호흡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폴리곤은 저희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뭐, 여러 뭐가 있는데, 여러 사업 모델이 있는데, 굉장히 큰 사업 모델도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우선은 그럼 돈은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폴리곤 벤처스가 이미 크레타에 1차 투자를 50억 정도를 했었죠. 그 초창기 때. 그런데 이번에도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긴 한데 이번 달에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은 들어온 상태입니다. 조건도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달에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게 매번 뭐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프로젝트 DI 관련해서 그리고 크레타 관련해서 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뉴스가 나가게 되면 아마 이달 말, 이 정도에 아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가게 되면, 늦어지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우선 로커스도 그렇지만 크레타가 굉장히 좋아지는 뉴스일 것 같아서, 물론 로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요 정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영현 총괄 CTO, 주영현 CTO에게 듣는다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같이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네, 우선은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 네.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프리미엄이 아니어가지고 유튜브 광고가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커스체인의 개발 총괄님을 모시고 로커스체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티디님 모셨는데요. 우선 네, 이게 영상이 36분이라 좀 애매합니다. 50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이 영상을 다 보는 것보단 제가 그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가 좀 시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개발 총괄님이 지금 현재 메인넷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나 아니면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보시면 정말 로커스 체인이 어느 정도 기술력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거는 한번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여기까지가 내용이 단데요. 네. 뭐 이렇게 짧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진행되는 얘기를 뭐
듣고 싶을 수도 있죠. 가격이 어떻게 돼? 아니면은 뭐, 야, 로커스 체인은 시가총액 500억으로 넘겨야 되는데 왜 뭐 이러고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웨비나에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네. 어, 오늘은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아쉽죠? 아쉬운 마음은 우리 그 유튜브 주영현 개발 총괄 CTO님의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뭐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 20일 이후에 한번 좋은 소식이 나가면 또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고 폴리곤도 투자가 원래 예정된 대로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되는 대로 아마 언론상이든 이렇게 공식적인 어나운스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5월 14일 그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